4반, 5반, 6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뭔가 인트로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4반, 5반, 6반이 갑자기 붙었죠? 4월부터는 선생님과만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가요? 싫은가요? 어쩔 수 없어. 이제 이영석 선생님, 신유진 선생님과는 이별해야 돼. 여러분, 이별을 받아들여요. 나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아, 같이 영상 나누어 만들 땐 좋았지.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벌써 그립다. 선생님은 이제 주말이 없어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네, 여러분. 어쨌든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앞으로 영상 퀄리티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역사 공부 열심히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 믿을게 내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당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당나라에 대해서 신유진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 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당나라를 배우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 국가인 송나라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송나라 앞에 북방민족이라는 게 있죠? 이 송나라 때부터는 이 북방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선생님은 북방민족과 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송나라는 어떻게 건국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리고 북방민족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신유진 선생님과 배웠던 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당나라, 어떻게 멸망하게 됐었죠? 뭐 때문에 멸망하게 됐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보면 당 말기에는 절도사라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도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이 절도사라는 것은 당나라 때 변방 쪽을 지키던 장수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장수입니다. 장수. 군인. 이제 군인을 총괄하는 그런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 말기에는 절도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 모병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병제 기억나나요? 모병제가 뭐였죠? 이 모병제는 직업군인 제도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었죠? 이 직업군인 제도로 바뀌면서 이 절도사들이 각자 군사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군사들을 길러요. 이런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각자 정말 많은 수의 군대를 갖게 되고 이러한 이 절도사 세력들이 이 당나라 정부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점점 이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쇠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 절도사 중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전충에 의해서 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 5대 10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대 10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워봐야겠죠?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 이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이 907년부터 979년 사이를 5대 10국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5대 10국이 무엇일까요? 이 5대 10국은 북쪽,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북쪽은 5개의 나라가 계속
성립됐다가 멸망했다가 했다고 해서 5대고요. 그리고 이 남쪽은 10개의 국가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5대 10국입니다. 이 5대 10국에 대해서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중국 통일하기 전까지 5대 10국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기였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를 이제 배워봐야 될 텐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송나라와 이 북방민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질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북방민족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 북방민족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이 만리장성,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성장한 민족들을 바로 북방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북방민족이라고 하고, 이 만리장성 및 이 남쪽으로 국가를 세웠던 것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나라, 당나라, 뭐 진나라 등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배웠었던 나라 흉노 있고요. 돌궐도 있었죠. 이런 나라들을 북방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송나라 때는 많은 북방민족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인물 1, 거란입니다. 거란족이 있었어요. 이 거란족은 요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넘버 2, 얘는 서하입니다.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버 3, 여진족이 있었어요. 이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웁니다. 넘버 4, 몽골이라는 몽골족이 있었는데 이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웁니다. 이 네 나라가 바로 송나라와 연관이 있는 북방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림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송나라 하이로 키득키득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북방민족들, 그리고 유유하고 있는 송나라,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송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이 거란, 서하, 여진, 몽골은 이 송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여러 나라들과 송나라가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좀 더 앞으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넘버 원 국가인 거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거란족. 이 거란족은 야율아 복이라는 사람이 여러 부족을 통일을 하고 요나라를 건국해요. 그래서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국하는구나,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야율아 복이가 이 부족 통일하고 요를 건국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거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운 16주라는 곳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럼 선생님, 연운 16주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 연운 16주 봅시다. 이 연운 16주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여기를, 이 파란색을 만리장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만리장성, 아까 선생님이 북방민족 설명할 때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나라를 북방민족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연운 16주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었던 농경지대였습니다. 원래 한족들의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 한족들의 땅을
요나라가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연운 16주를 요나라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송나라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연운 16주가 이 송과 요가 대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랑 요나라가 맨날 싸워요. 막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보통? 사실 거의 송나라가 집니다. 연운 16주를 차지를 하지 못해요. 이 연운 16주는 계속 요나라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꼭 기억해달라. 왜냐? 여기가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족들은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은 내 거야. 내 거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요나라가 이 연운 16주라는 곳을 점령을 해서 내 거 내놔 맨날 계속 내놔 맨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넘버 2 서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하는 비단길. 이 비단길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비단길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이 서하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 서하라는 나라는 굉장히 조그매요. 크지가 않거든요. 자, 보면 여기 이 나라가 서하입니다. 서하. 굉장히 작죠? 사실 송나라, 요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원래 이 비단길 일이 한나라나 당나라 때는 중국, 그러니까 이 한나라 당나라가 서역과 교류를 하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하가 이 비단길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무역의 이익을 얘네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하도 송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자신들이 가져야 할 비단길을 얘네가 가졌으니까 그래서 비단길 내 거 하면서 얘도 비단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하와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송나라가. 그 다음 서하, 여기 서하고요. 이렇게 크지 않은 서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버 3 여진족입니다. 북방민족 중에 넘버 3인 여진족. 이 여진족의 킹왕짱, 이 킹왕짱이 바로 아구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구다라는 사람이 이제 여진족을 통일을 하고 금나라를 세웁니다. 원래 여진족은 요나라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그냥 작은 뭐 나라랄 것도 없는 그런 굉장히 작은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 아구다라는 이 사람이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라는 큰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아구다. 여러분 아구다 기억해 주세요. 아구다. 선생님은 아구찜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구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구다. 그리고 이 금나라는 송나라랑 연합해서 요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자, 보면 이 여진이 여기 있죠. 그리고 송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가 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요나라를 멸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나라, 유유. 자신들이 지배했던 이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한 요나라. 슬프겠죠? 그런데 이 금나라가 더 욕심을 부려요. 요나라도 멸망시켰는데 뭔가 더 갖고 싶은 걸 하면서 화북지역 내꺼 라고 합니다. 화북지역 내꺼 하니까 송나라 응? 뭐지? 여기가 화북지역이잖아요. 화북지역. 우리 배웠잖아요. 이영석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해 줬었잖아요. 네, 요 화북지역 갖고 싶은 걸 하면서 여진이 송나라랑 전쟁을 벌여서 결국 화북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이 화북지역을 차지를 하고 송나라는 이사를 해요. 송나라는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유유. 송나라 유유. 그러니까 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이 금나라랑 손을 잡았다가 오히려 금나라한테 화북 지역을 뺏기게 된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 요 나라의 어떤 지역을 이 송나라가 굉장히 거슬려 했다고 했었죠? 맞아요. 연은 16주. 이 연은 16주를 요 나라가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 요 나라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자기네 힘만으로는 이 연은 16주를 차지를 못하니까 이 여진족, 이 금나라한테 이제 손을 빌리게 되고 같이 협공해서 요 나라를 공격했지만 이 연은 16주에 이어 더 큰 지역인 화북 지역까지 뺏겼다라는 결과를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북 지방을 여진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북방민족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송을 압박했다. 이 요, 서하, 금, 이 여진족들은 전부 다 송나라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계속 송나라를 괴롭힙니다. 사실 송나라 자체가 아주 큰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송나라를 괴롭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송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하고 송나라가 이러한 북방민족 나라들을 함부로 못 대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나는 이제 황제다라고 황제를 칭합니다. 송나라랑 대등한 국가임을 자신들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만의 문자를 제정해요. 중국, 한족은 한자를 쓰잖아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자를 제정한 거죠. 뭐 여진은 여진 문자, 요는 요 문자, 서하는 서하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에 대해서 드디어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송나라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카이펑 이 지역, 이 카이펑을 수도로 해서 송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 송을 건국을 한 뒤에 중국 전 지역을 통일했던 것이죠. 우대십국을 그래서 끝냈는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문치주의 정책이 무엇일까요? 자, 보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했었다고 아까 배웠었죠? 당나라는 절도사 때문에 멸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변방에 있었던 장수들, 이 군사령관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막 키워가지고 결국 당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송나라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 절도사 세력, 이 무신들의 세력을 아주 극도로 낮춰야겠다. 그 대신 문신들을 좀 우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신을 각종 역할에 다 임명을 하고요. 이런 절도사 같은 장수들, 무신들은 아주 천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실 장수들은 무신들, 그러니까 평소에 칼을 이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칼을 쓸 줄 알고 뭐 말을 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군대에 뭐 지휘관이라든지 뭐 장수들은 근데 이런 장수들, 지휘관도 다 문신.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아예 이런 무신들을 등용을 하질 않았어요. 무신들을 등용을 하지 않고 이런 무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도 다 문신들을 등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신들만 좋아하는 정책을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문치주의 정책으로 나중에 굉장히 송나라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절도사 넌 아웃이야 하고 문신 하트 하고 있죠. 송 황제가.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제 절도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문신은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과거제가 뭐였죠?
이 과거제는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였잖아요. 근데 원래 이 과거제가 시행은 됐었는데 황제가 주관을 하진 않았어요. 황제는 이런 관리들을 뽑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뭐 여기에 참여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신하들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거제를 전부 황제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관리들이 뽑힐 때 다 황제에 의해서 뽑히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졌다.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재상권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 재상권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상이라는 것은 넘버 2예요. 넘버 2. 그러니까 황제가 넘버 1. 중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중에서 가장 넘버 1이었던, 그러니까 황제 바로 다음이 재상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우리는 대통령이 넘버 1이잖아요. 대통령 바로 아래 장관, 총리가 있으니까 이 총리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총리의 권한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권을 축소를 시켰던 것이죠. 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바로 황제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신들을 억압하고 문신들만 등용하고 과거제도 주관을 황제가 하고 이런 넘버 2였던 재산권도 축소를 시켜서 황제의 권한을 극도로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죠. 황제가 완전 대빵이 됩니다. 그런데 송나라에 실시한 정책 중 이 문치주의 이 정책이 이 송나라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뭐냐? 국방력이 약화가 된 것이죠. 보세요. 장수, 이런 군 지휘관들을 다 공부만 하는 문신들만 등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칼 쓰는 법도 모르고 뭐 병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가가지고 장수하래. 그러니까 잘 싸울 수 있었겠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요나라, 이 서하랑 전쟁을 해도 맨날 집니다. 이 송나라가. 그래서 맨날 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이 거란 서하에게 은과 비단을 바칩니다. 은과 비단을 바쳐서 화친을 해요. 은이랑 비단 줄게, 우리 침범하지 마, 유유, 이러는 거예요. 거란은 이제 내놔 하면서 은과 비단을 이제 갈취를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뭐 돈이라도 쥐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요 나라는 굉장히 크잖아요. 요 나라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주 이 서하 정말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하 완전 애기야 애기. 응애야 응애. 애기인데 얘네랑 전쟁했는데 얘네랑 전쟁에서도 대패를 해요. 송나라가. 아주 그러니까 송나라의 군사력이 말도 안 됐다는 것이죠. 완전 약했던 거예요. 이 응애 애기랑 전쟁을 해도 지니까. 그래서 이 응애 애기한테도 서하 애기한테도 은이랑 비단을 바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하면서 이런 걸 바쳐요. 자, 그러면 이 은과 비단을 계속 주기적으로 요 나라랑 서하한테 바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계속 돈 내라. 서하랑, 요 나라랑 계속 돈 내나 하니까 송나라가 돈이 없어요, 돈이. 거지가 됐어요, 거지. 송나라 거지. 송거지. 송거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종이라는 황제가 왕안석을 이제 중용을 합니다. 왕안석을 등용을 해가지고, 안석아, 우리 돈이 너무 없어. 우리 거지야. 응?
너가 좀 어떻게 돈 좀 벌어와. 얘네가 지금 서아랑 거란 얘네가 계속 돈 내놓으러 가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왕한석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돈 벌어 올게요 해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신종이라는 황제가 왕한석을 이제 중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사실 실패를 해요. 실패. 유유. 돈 좀 벌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유유. 자, 돈이 없어요. 송거지가 됐어. 송거지가 됐는데 개혁도 실패했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다시 송나라가 강력해졌다.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 금. 아까 기억나죠? 이 금나라가 결국에는 침략을 하게 됩니다. 요 나라랑 송나라랑 아니 금나라랑 송나라랑 같이 협공을 해가지고 요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나라가 더 욕심이 생겨서 송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결국 화북을 빼앗기고 이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송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자, 여진족 화북 내꺼 이러고 있죠. 화북 내꺼. 화북 지역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는 화북 지역을 빼앗긴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이 통일 왕조들이. 근데 이제는 북방 민족에게 화북 지역을 뺏기게 됩니다. 유유, 유유. 자, 되게 다사다난하죠? 이런 시기가 바로 송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로 옮긴 시기를 남송이라고 하고요. 이전의 시기를 북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송, 남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거래 안에 누가 부족을 통일하고 어떤 나라를 건국했죠? 여러분, 기억나면 말로 해봅시다. 이것은 좀 어려워요. 야율아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 여기 있지? 여기. 예. 그리고 2번. 요는 만리장성 남쪽의 농경지대인 어디 지역이라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여는 16주입니다. 이는 송과 대립하는 원인이 되었다. 3번. 서하는 뭐를 통한 동서무역의 이익을 장악하여 번영을 누렸다고 했죠? 맞아요. 비단길. 4번. 여진족은 12세기 초에 누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세웠죠? 아구다. 자, 그리고 5번. 금은 송과 연합하여서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곧이어 송을 공격하여 어디를 차지했죠? 맞습니다. 화북지역. 그 다음에 6번. 북방민족의 군주들은 스스로 뭐라고 칭했죠? 나도 뭐야 했잖아요. 황제. 그리고 뭐를 제정했죠? 문자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 7번. 조광유는 어디를 수도로 성을 세웠죠? 카이펑입니다. 카이펑. 그리고 당 멸망 이후 계속된 중국의 혼란을 수습했죠. 그리고 8번. 송태조는 이 조광윤이 송태조입니다. 조광윤 이퀄 송태조. 헷갈리면 안 돼요. 절도사의 권한을 빼앗아 문신을 우대하는 무슨 정책? 문치주의 정책. 그 다음 9번. 송태조는 황제가 직접 뭐를 주관했죠? 과거를 주관했고 뭐를 축소했죠? 지금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재상권. 재상의 권리를 축소했죠. 그리고 10번.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송은 누구에게 물자를 제공했죠? 얘네가 계속 돈 내나 하잖아요. 돈 내나 우리한테 돈 내나 해가지고 요랑 서하죠. 그래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하였고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신종이 누구 불렸죠? 누구 불러서 돈 좀 벌어와 했잖아요. 왕한석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국력이 쇠약해진 송은 어떤 나라의 침략으로 화북을 뺏겼죠? 누구예요? 바로 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